새해 첫 공식 업무일인 2일 각 지자체들이 시무식을 열고 힘찬 출발을 알렸습니다.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며 병원연 새해 각오를 다졌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랭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대구 경북권 대학들이 2026학년도 정시 모집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대부분 지난해보다 경쟁률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새해 첫 공식 업무일인 2일 각 지자체들이 시무식을 열고 힘찬 출발을 알렸습니다.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며 병원연 새해 각오를 다졌는데요.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북도가 2026년 새해 첫 업무일을 맞아 힘찬 도정 출발을 알렸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박정희 대통령 동상과 순직 공무원 추모비를 차례로 참배하며 새해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민생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다지며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현장 중심의 정책을 약속했습니다. 경상북도 마찬가지고 도민들께서도 다 정말 힘있고 거침없는 한 해가 되기를 그런 기원드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나라가 잘 돼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기운찬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후 열린 시무식에서는 직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 만드는 내일, 살맛 나는 경북시대를 새해 도정의 화두로 제시했습니다. 도민 행복을 도정의 중심으로 삼고 성과로 말하는 행정을 강조한 이 지사는 경북이 변화를 주도하는 중심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동시도 2026년 시무식을 열고 민생 중심의 시정 운영을 다짐했습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새해에는 시민의 일상 속에서 변화가 체감될 수 있도록 안전과 복지, 산업과 문화, 농업과 정원 분야의 과제를 균형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시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시정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주시는 2일 오전 충원탑 참배와 시무식을 통해 2026년 병오년 새해의 시작을 알리고 시정 전반의 안정적 운영과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엄태현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신년 인사를 통해 새해에는 모두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희망과 도약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며 큰 사업과 세세한 민생이 균형을 이루는 대소균형의 가치를 되새기며 영주 발전을 위한 새로운 각오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주시도 신년 인사회와 시무식을 잇따라 열고 새해 시정을 출발했습니다. 신임 부시장 임명과 함께 간부 공무원들이 모여 새해 각오를 나누며 흔들림 없는 시정과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일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 10도 안팎의 분포를 보였습니다. 3일 아침까지 기온이 낮아 매우 춥겠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떨어지겠습니다. 한파로 저체온증과 동상 등 한랭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파특보 발령 시 불필요한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장갑과 목도리, 모자 등 방한용품을 착용해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구 경북권 대학들이 2026학년도 정시 모집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대부분 지난해보다 경쟁률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남대는 808명 모집에 4,822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5.97대 1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5.28대 1에 비해 지원자 수와 경쟁률 모두 상승하며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일반 학생 전형 기준 의생명공학과가 14.2대 1로 최고 경쟁률을 보였으며
휴먼서비스학과, 교육학과, 환경공학과 등이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대구대는 292명 모집에 2,312명이 지원해 8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2.3대 1을 훨씬 웃도는 수치로 국어교육과 자유전공학부, 웹툰 영상 애니메이션 학부 순으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대구 카톨릭대도 지난해보다 올라 평균 7.81대 1을 기록했습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우리 지역을 이끌 일꾼들을 뽑는 선거인데요. 그 어느 때보다 결과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3가지 관전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지방선거는 지역 정책과 닿아 있는 선거지만 정부에 대한 국민 여론이 반영되는 선거기도 합니다. 지난 지방선거 결과 어땠을까요?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서울을 비롯한 12곳에 승기를 꽂았고 더불어민주당은 5곳에 불과했습니다. 정치권이 최대 승부처로 본 수도권에서도 유사한 결과였는데요. 국민의힘이 광역단체장 3석 중 2석을, 기초단체장 66석 중에 46석을 가져갔습니다. 당시 선거 결과를 두고 이른바 허니문 효과가 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대선에 영향을 받아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압승할 수 있었다는 해석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이 허니문 효과가 관건인데요. 다만 정부 정책 심판의 성격이 짙을 경우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달라지는 정치적 구도도 민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천 경쟁이나 당내 갈등 과정에서 표심이 엇갈릴 수도 있고요. 제3정당의 약진도 예측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선거구 획정이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은데요. 지역구 재편에 따라 특정 정당에 우세했던 지역이 불리한 지역이 되거나 경합 지역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변수가 있지만 지방선거 승패를 가르는 것은 결국 지역 민심입니다. 지역 소멸이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각 정당과 후보자는 균형 발전 공약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공약들도 표심을 흔들 중요한 열쇠입니다. 또 청년 유권자가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방선거, 지역의 미래가 유권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올해 지방선거에는 지역마다 많은 후보가 자신만의 다양한 공약을 들고 선거에 나옵니다. 선거 일정은 어떻게 되고 주의할 점은 없는지 알아봤습니다. 정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느덧 5개월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2월 3일부터 광역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후 2월 20일부터는 시도의원, 구시의원과 장애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군 단위 지역의원과 지자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3월 22일부터입니다.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을 받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선거일 전 90일까지 해당 직에서 사직해야 합니다. 입후보 제한을 받는 공직자 등의 경우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를 제외하고 선거일 전 90일인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하고 또한 이날부터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의 이정활동 보고가 금지됩니다.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식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선거사무소를 개소할 수 있고 명함과 어깨띠 등을 활용한 1:1 홍보가 가능합니다. 또 문자를 활용한 선거운동과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SNS 계정을 이용한 홍보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해선 안 되고 5개에서 대중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도 금지됩니다. 선거일 전 60일인 4월 4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 행사 참석과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개최와 후원이 제한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후보자 또는 정당 명의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금지됩니다. 본 후보 등록은 5월 14일부터 이틀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선거운동은 5월 21일부터 가능합니다. 후보자들은 예비후보자 자격으로 가능하던 선거운동 방식에 더불어 벽보와 현수막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유세차를 활용한 선거도 가능하지만 집회는 금지됩니다. 이와 함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있지만 선거 당일에는 불가합니다.
중립기관인 저희 선거관리위원회도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제 단속 활동이나 홍보 활동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이틀간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6월 3일 본투표 날에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가능하며 개표는 투표 종료 후 즉시 시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우성입니다. 네, 올해 정치권의 화두죠. 오는 6월이면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열립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첫 선거라 각 정당 모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지난 선거 결과를 되돌아보면 어땠을까요? 김수정 기자가 짚어봅니다.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 만에 치러진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국민의힘의 압승이었습니다. 도지사는 9석 가운데 국민의힘이 5석, 더불어민주당이 4석, 그리고 서울을 비롯해 광역시장 8석 가운데 광주를 제외한 7석을 국민의힘이 차지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이룬 국민의힘은 이번에 수성을, 민주당은 서륙을 앞세웁니다. 2년 뒤 2024년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범야권의 대승으로 끝났습니다. 민주당은 절반을 훌쩍 넘는 161석에 이어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14석까지 합해 175석으로 거대 야당이 됐습니다. 이른바 심판론의 불이 붙어 국민의힘은 총선 3연패라는 뼈아픈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진 지난해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3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뤄졌습니다. 49.42 대 41.15. 당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역대 최다 득표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투표율도 79.38%로 1997년 치러진 제15대 대통령 선거 이후 최고치입니다.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게 뭔가 큰 유권자들로부터 반발을 사는 그런 모습, 조짐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정치는 또 살아있는 생물이라는 이런 이제 이야기도 하고는 있지만은 조심스럽게 조금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만은 주민을 대표할 참된 지역의 일꾼을 뽑는 9번째 전국 동시 지방선거. 지난 지선은 국민의힘이, 뒤이어 총선과 대선은 더불어민주당이 승기를 꽂은 가운데 여야 모두 물러설 수 없는 한판 대결이 이제 5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경산의 세 번째 공공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경산시는 국도비를 포함해 사업비 115억 원을 들여 펜타힐즈 4로에 중산도서관을 건립했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해 오는 5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갑니다. 연면적 3,300여 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1층에는 어린이 자료실과 전시 공간, 2층은 일반 자료실과 스터디룸, 3층은 실감 체험실과 음악 연습실, 다목적 강당 등을 갖췄습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고 매주 금요일과 공휴일은 휴관합니다. 경산시가 대구 가톨릭대학교 내 아이누리 장난감 도서관 하양점을 개관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하양점은 하양, 진량, 암양 등 영유아 인구가 많은 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조성됐으며 장난감 217종과 아동도서 288권을 갖췄습니다. 장난감 대여료 무료와 다자녀 연회비 면제 혜택으로 육아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난감 대여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능하며 매주 목요일은 오후 7시까지 연장 운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